콜레스테롤 수치에 썩지 말자. 수치에 썩지를 말자. 자, 알하트 연구 변함없는 사망률에 대해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심장발작 예방을 위한 항고혈압제와 지질제하 치료 시험에서 알하트는 북미 대륙에서 진행된 콜레스테롤 관련 연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험이자 2002년 기준으로 스타딘 약물 프라바스티딘 타딘 브랜드명으로 프라바코를 이용한 실험 중에서 최대 규모였다. 이 연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1만 명의 피험자를 두 개 그룹으로 분리했다. 한쪽은 프라바스티딘을 치료를 실시하고 다른 그룹에는 생활 방식의 변화에 관한 기본적인 조언만 간단하게 제공했다. 프라바스티딘 복용자의 28%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소폭이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생활방식 변화 그룹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 피험자 비율이 11%였다. 그래야 프라바스틴 지지자들은 약물 복용으로 콜레스테롤이 크게 줄었다고 자랑스럽게 알리고 시험에 성공적으로 거뒀다고 공표했다. 섣부른 판단이었다. 심장발작으로 인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두 그룹에서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스타딘 약물을 복용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20% 감소했지만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다. 프라바스티딘은 어떤 이유로든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이지 못했으며 생명과 관련이 있든 없든 어떤 관상동맥 심장질환도 감소시키지 못했다. 스코트 라 연구에서 늘어난 의문점은 북유럽 백인 인구의 심장질환 결과 시험지질제학원 연구는 고혈압 환자 중에서 심혈관계 관련 위험 인자를 3가지 이상 보유한 환자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기관 무작위 통제 시험이다. 피험자 절반에서는 리비드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절반에서는 위약을 제공했다.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가 모두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피험자의 82%가 남성이었고 평균 체질량 지수가 28.6으로 대부분 과체중이었으며 전체 피험자의 3분의 1은 흡연자였다. 연구가 시작이 되고 1년이 흐른 뒤에 리비드를 복용한 환자 그룹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스타딘 약물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 외에 다른 작용을 하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과체중, 고혈압 등 확실한 위험 인자가 있었으므로 산화방지 시력을 묽게 하는 효과, 염증 방지 등 스타딘계 약물의 긍정적인 효과에 따른 결과도 금세 나타났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질환의 총발생 건수, 간상동맥 질환의 총발생 건수 등이 모두 현저히 감소했다. 리비더가 확실한 성공을 거둔 결과로 보이는 게 당연하다. 글쎄, 그럴지도 모른다. 연구 시작 후에 3년이 경과하자 두 그룹의 사망률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리비더를 복용한 여성의 사망자 수가 위약을 복용한 여성 사망자보다 한 몇 건 더 많았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다. 스코틀라 연구 논문의 저자 14명 모두가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판매하는 대형 제휴형 회사들의 자문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여행경비, 강연료, 연구 지원금 등을 수령했다. 리비더 제휴사에서는 화이자는 이 연구에 소요된 비용을 대부분 지원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연구 결과가 유효하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언급할 만한 연구임에는 분명하다. 심장보호 연구 수치와 상관없는 생존율. 심장보호 연구에서는 간상동맥 질환이나 당뇨병을 앓는 성인 2만 명 이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스타딘 약물인 조코를 40mg 매일 복용하도록 하고 다른 그룹에서는 위약을 제공했다. 연구 결과 조코 복용 그룹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 엄청난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실제로 약물 복용 그룹의 사망자 수가 위약 그룹보다도 더 적었다. 그러나 절대값을 살펴보자 조코 복용 그룹은 연구 5년 후에 생존율이 87.1%인 반면에 위약 그룹의 생존율은 85.4%였다. 두 그룹의 절대적인 차이는 1.7포인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생존율이 콜레스테롤 수치의 감소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즉 LDL 수치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의학 박사인
우페라본스코 부영국의학협회지 편집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심장보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 스타딘 치료를 받지 않고 5년간 죽지 않을 확률이 85.4%인데 그 약으로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이 87.1%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 수치를 정확히 안다면 이처럼 장기적인 영향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약으로 치료받겠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일본 재질 개입 연구 LDL 수치와 사망률은 관련이 없다. 일본 재질 개입 연구에서는 47,000명이 넣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총 6년간 조크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치료에 대한 반응 수준은 피험자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일부 피험자는 LDL 수치가 급격히 감소했고 일부는 중간 정도로 감소했으며 LDL 수치가 전혀 감소하지 않은 피험자도 있었다. 5년이 흐른 뒤에 연구진은 피험자 사망률을 조사하고 환자의 LDL 수치를 상호 참조하여 검토했다. 이 연구야말로 LDL 수치 감소와 심장질환 발생 위험률을 감소에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연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LDL 수치가 크게 감소한 피험자들의 생존율이 더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혀 감소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더 높고 콜레스테롤이 적정 수준 감소한 피험자들은 사망률이 그 중간 정도 수준이라 예상하는가? 연구진이 바란 결과도 그런 결과였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달랐다. 5년의 경과한 후에 세 그룹의 피험자들 사이에 LDL 수치와 사망률의 정확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콜레스테롤 감소 여부와 사망 여부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LDL 수치가 가장 높은 환자들과 가장 낮은 환자들, 그 사이에 해당되는 환자들 모두 사망률은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다. 브로스프 연구에서는 암 발생 위험 증가, 브로스프 연구라고 칭하는 노년층 위험군 대상 브라바스타딘 전량 연구는 여러가지 이유로 참 흥미롭다. 이 연구에서는 노년층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심장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들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그룹은 현재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은 적이 있는 환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그룹의 구성은 절반에서 스타딘계 약물인 브라바코를 제공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위약을 제공했다. 실험 결과 현재 심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인 2차 예방 그룹에서만 심장 발작이나 뇌종질 사례가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심장질환 병력이 없는 1차 예방 그룹의 경우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이 감소하지 않았다. 유사한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결과가 두 가지 더 있다. 이 중에 하나는 꽤 우려되는 내용이다. 제업계 사람들은 브로스프 연구에서 나온 자료를 제시하면서 브로바콜로 인해서 심장 발작과 뇌졸중이 감소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강조했다. 이미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제한된 그룹에서만 나타난 결과라 할지라도 긍정적이니까. 하지만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제외한 다른 질병과 건강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전체적인 건강성에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척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총 사망률과 중증 위해 반응 총 발생 건수를 조사했는데 두 가지 모두 프로바콜을 복용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딘계 약물인 프로바콜은 2차 예방 그룹에서는 심장 발작과 뇌졸중에서 유익한 영향을 주지만 1차 예방 그룹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두 번째 결과는 더 우려스럽다. 프로바콜을 복용한 두 그룹 모두 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결과였지만 연구진은 이를 우연히 발생한 일로 일축해버렸다. 주피드 연구, 상급적인 이해관계가 불러온 결과를 주피드 연구는 가장 흥미진진하다. 광적이라고 할 만큼 콜레스테롤 악당 만들기, 언론의 대대적인 광고,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조작. 2009년 신문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유심히 읽고 들은 사람이라면 이 연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주피드 연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극히 정상이거나 낮은 척에 속하는 사람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에 쓰인 약물을 만든 업체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사람도 스타딘계 약물을 복용하면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피험자들의 C 반응 단백질 수치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앞에서 말했지만 C 반응 단백질은
염증 반응 단백질로 염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표이다. 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2009년 미국의 모든 뉴스에서 기계처럼 반복 보도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저피드 연구가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실험을 조기 종료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시험 약물인 크레스토로 치료를 받은 피원자들은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 그룹과 비교할 때 사망, 뇌졸중, 심장발작 건수가 절반 정도 적었으며 따라서 연구를 지속하는 이런 비윤리적인 처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콜레스테롤 저하 추종자들은 콜레스테롤 지침을 수정해야 하는 근거가 확인되었다며 여기저기서 떠들어대었다. 당연히 제약회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행 기준상 안전한 사람이든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든 간에 정상 수준의 수치를 더 낮게 만들면 병으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로 권고되는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향 조정이 가능해지면 제약업체의 판매 사정은 1,100만여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성인 시장이 확대되었으니 이젠 어린이 시장까지 넓히면 좋지 않을까? 그럴듯한 생각이다. 쓰다진 약물의 로비 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2011년 그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여기까지 2009년 당시 이야기이고 지금부터 현재의 이야기를 해보자.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존경받는 연구자들이 저피드 연구에 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2010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보수적인 의학계 학술지인 뇌과학 기록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는 결함투성이다. 연구진이 이렇게 밝혔다. 가장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두 피험자 그룹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추적 조사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본 연구의 편향 가능성이다.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연구에 강하게 개입되었다는 판단이 된다. 이에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혈관계 질환의 1차 예방 목적으로 쓰다진계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저피드 연구가 어떻게 크레스토를 복용하면은 심장발작 위험이 50% 감소와 같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었을까? 자세히 살펴보자. 이 연구에서 60세 이상 남성, 50세 이상 여성으로 구체적인 17,000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크레스토 20mg씩 다른 위약을 제공했다. 저피드 연구는 1.9년간 진행이 되었고 연구 말미에 위약 복용군의 심장발작 위험도는 1.8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크레스토 복용 그룹의 위험도는 0.9였다. 위험도가 50%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왔다. 상대적인 값으로 말하자면 사실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인 절대적인 위험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작을 한다 이 말이죠. 블록과 변화하는 약물들. 자, 이렇게 잘못되게 한다는 것을 알고